안녕하세요. 재있는 공인중개사 다커입니다. 오늘의 책은 드라이라는 아빠 닐 셔스터먼과 아들 제러드 셔스터먼 부자가 지은 책이에요. 기후변화로 인한 단수로 사람들이 워터 좀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16살의 얼리사, 그리고 동생 게릿, 옆집 사는 켈턴, 제키, 헨리, 얘네들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얼리사의 옆집에 사는 그 켈턴이 얼리사를 좀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켈턴네 집은 원래부터 기후변화나 이런 어떠한 절망적인 때를 대비를 많이 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벙커도 만들어 놓고 그 집에다가는 뭐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뭐 물이며 식량이며 이런 것도 다 비치를 해두고요. 사람들이 켈턴네 집에다가 뭐 이제 물 좀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 그 물을 안 마셨을 때나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그 다음부터는 워터 조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중에 켈턴네 집에 누가 이제 침입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켈턴 아빠가 총으로 탁 쐈는데 알고 봤더니 집을 나가서 살던 그 켈턴의 형 브래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켈턴은 자기 형이 자기 아빠가 쏜 총에 죽게 된 걸 본 거죠. 이런 일도 생기고 얼리산의 엄마 아빠는 물 얻으러 갔다가 뭐 연락도 두절되고 며칠 동안 이제 오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고 이 세상이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얘네들이 켈턴네 벙커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고요. 중간에 이제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쵸?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일이 다르기를 바라는 게 좀 욕심이긴 하죠. 저는 요즘에 그냥 그렇게 뭔가 좀 나태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좀 제가 좀 더 활력 있게 살게 되기를 좀 바라고 있답니다. 이 책은 그 이제 얼리사의 입장에서 쓴 글, 또 게릿의 입장, 또 켈턴의 입장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단락마다 그 주인공이 이제 바뀌는 시점이 바뀌는 걸로 나와요. 그것도 좀 특이했고요. 다른 소설에서 보지 못했던 거였었고, 이 중에 이제 그 워터 좀비가 돼 가는 과정을 담은 거라 그랬잖아요. 노인들은 대체로 괴팍하거나 지혜롭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것들은 살아온 경험, 나이, 위전적 요소와 삶의 굴곡에 의해 산출된다. 제가 그 존경하는 최한국 그 교육자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 말도 안 되는 집회를 하거나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막 그 유가족들 비난하는 그 집회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들 너희들 막 살면 저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자 뭐 리치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공부하고 꾸준히 책 읽고 하면서 잘 살아야만 진짜 잘 살 수 있다. 저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들어요. 그것처럼 이거는 뭐 상관없지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 책이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워터 좀비가 되니까 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물이 어딨나. 심지어는 차에 워셔액 아시죠? 워셔액이 그냥 일반 물이 아니잖아요. 그 아마 겨울에 얼지 말라고 그런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간혹 뭐 돈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이 여름에는 상관없으니까는 그거를 그냥 물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찾다 보니까 그것까지 워셔기까지 또 찾아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괴물이 돼야 할 때도 있다. 그렇게 괴물로 좀비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켈턴의 벙커를 찾아갔는데 와 침입자의 흔적도 없는데 그 안에 물이며 음식물이며 다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형이 거기 와서 이제 다 먹고 간 거죠. 그래서 힘들게 찾아갔는데 그 물도 없고 그러다가 또 어찌어찌 해서 이제 이 단수도 풀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5명의 그 주인공들 걔네들은 목숨 잃지 않고 다행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고요. 그 이후에 이 얼리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좀 아껴야 된다, 자원을 아껴야 된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샤워할 때도 거품내 스펀지로 이렇게 막 문지르고 또 젖은 수건으로 닦고 그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물을 아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소설을 읽다가 소설하고 현실하고 막 자꾸 착각이 되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식구들 막 세수하는 소리 이런 물 막 계속 틀어놓고 물을 물 쓰듯이 하는 걸 보면은 이 가슴에서부터 이 분노가 막 이게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지 나 이거 지금 소설 읽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다스렸는데 그래도 언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물 쓰듯이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뭐 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좀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리는 그냥 조금 걸어서 가려고 요즘에 하거든요. 만보기 체크도 하면서 그거 하니까 차비도 아끼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책이 조금 두껍기는 한데 금방 읽혀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뭐 시나리오 작가라서 그런가 아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질리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